송원재TV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어도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처럼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는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또 행신동 1082번지가 무슨 땅인지 아느냐? 원희룡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국회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이 지금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정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진실이 뭐냐? 그 다음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의 이 괴담, 가짜뉴스 처음으로 국토위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날까라는 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론은 이 한마디로 끝이 났다. 민주당이 완전히 KO패를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박범계가 질문한 부분에 답변한 겁니다.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처럼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 질문을 한 박범계가 수원지검 앞에 가서 이화영에 대해서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한다. 이화영이 부부 싸움을 한다. 그 부분을 수원지검 앞에 가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 부분을 꼬집은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왜 민주당이, 야당이 이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법 시스템에 정치 권력을 앞세워서 개입하려고 하느냐. 비유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나이가 76세입니다.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로 끝이 난 겁니다, 이미. 이화영이 부부싸움까지 했고 지금 민주당이 모두 나서서 이재명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이렇게 이화영을 압박하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데 검찰청 앞에 가서 농성을 벌이고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제 대북 송금 그 관련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이화영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는데 이게 어느 쪽에 무게가 있을 것이냐. 지금 이재명 측근들이 민주당이 박범계를 비롯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이화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화영의 부인의 행태입니다. 오늘 한 방송사에 출연을 해서 또 계속 자기 남편을 헐뜯었습니다. 지금 자기 남편이 검찰에 쏟고 있다, 회유당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참 이화영의 부부관계, 이화영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썼는데 부인이 아니라 다른 여성과 이렇게 카드를 쓴 이게 드러났다. 그래서 이게 내연녀 아니냐. 이화영 부부관계가 신뢰와 애정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인이 왜 이런 이해를 하지 못할 이런 행태를 벌일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인이 남편이 반대하는데 이 변호사를 해임하는 이런 과장된 행동을 할까? 그 다음 법정에서 남편을 공격하고 난동을 부릴까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죠. 지금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이 김근식 교수가 잘 꼬집었습니다. 이화영 부인의 이해 못할 행동, 이건 조국 수호대처럼 이재명 수호대, 개딸 같은 비정상의 극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의 부인이 개딸 같은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다. 부인이 나서서 자기 남편을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화영의 부인이 하고 있는 이 말의 결론은 그러니까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북 송금, 이 모든 혐의를 이화영이 다 덮어쓰고 감옥에서 살아라 지금 이 소리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참 이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김건식 교수가 잘 짚은 겁니다. 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못할 행동이다. 이 부분을 계속 짚는 이유는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동훈 장관이 지금 박범계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자꾸 짚는 이유는 재판부를 향했습니다. 재판부가 결국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느냐. 이재명은 지금 이게 증거인멸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회유를 통해서 강압을 통해서 진술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증거인멸을 재판부가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증거인멸 부분은 이제 이재명의 구속영장과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이런 증거인멸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박범계를 내세워서 민주당의 측근들을 내세워서 그만큼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 몸통이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결론은 이제 재판부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면 영장실질심사를 가게 되고 판사가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인멸, 또 이렇게 명백해지고 있는 대북 송금에 있어서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이 자인하고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동훈을 비롯해서 김근식 모두 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비이성적으로 이상한 방식을 통해서 이화영의 진술 번복, 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고 있다.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입니다. 박범계가 계속 이 한동훈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표정이 왜 좋지 않느냐, 왜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게감이 없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한동훈 장관이 따박따박 박범계를 박살을 냈습니다. 언제부터 박범계가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 표정 관리까지 해줬느냐, 또 반말을 한 것은 박범계지 않느냐, 누가 지금 가벼운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는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 또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다. 역풍이 불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입니다. 원희룡이 한준호입니다.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계속해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한준호가 이야기하는 지난해에 국정감사 때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땅 지번을 내놓고 한준호가 이 땅이 용도 변경되느냐 이런 부분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물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국회 국토위에서 한준호가 이 질문을 또 했습니다. 원희룡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준호 의원에게 되물었습니다. 행신동 1082번지가 무슨 땅인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한준호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이 지번에 대해서 누가 잘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원희룡의 기습적인 질문에 한준호가 그게 무슨 질문이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이 말을 했습니다. 행신동 1082번지는 한준호의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 그 건물의 지번이다. 그런데 한준호도 모르고 있다. 원희룡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한준호가 지번을 내놓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지번을 어떻게 기억을 하며 그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인 줄 원희룡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그 반박으로 이 한마디로 모두 끝이 나버린 겁니다. 민주당이 또 한준호가 완전히 KO패 당한 겁니다. 한준호의 국회의원 사무실 지번입니다. 행신동 1082번지. 한준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지번을, 그 지번이 뭔지를 어떻게 기억을 하며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사과하라. 원희룡 장관이 한마디로 되받았습니다. 이재명과 이해찬이 먼저 사과를 하라. 먼저 가짜뉴스를 사과를 하라. 라고 되받았습니다. 그 다음 김건희 여사의 이 일가의 이 땅, 양평에 있다는 이 땅은 지금 많은 규제에 묶여 있어서 전혀 개발될 수 없는 지금 상수원 구역, 수변 구역 이렇게 모두 개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이렇게 상수원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건 법을 바꾸기 전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상식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가짜뉴스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원희룡 장관이 드러낸 겁니다. 그 다음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양평고속도로 이 가짜뉴스가 또 거론이 됐습니다.
박범계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이걸 또 물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토부의 설명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나 라고 물었는데, 한동훈도 기다렸다는 듯이 박범계를 박살을 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박범계 의원님을 수사해야 한다고 보느냐, 박범계 자신의 집 앞으로 도로가 나면 그 도로가 나는 집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다 수사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특혜 의혹을 받아야 되느냐. 박범계가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특혜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무런 설명이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오히려 더 모든 것으로 상수원 구역으로 모든 묶여 있고, 이 도로가 개설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금도 땅값이 전혀 오르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한동훈 장관의 일침이 따끔하지 않습니까? 박범계 집 앞으로 지금 도로가 나면 박범계 수사해야 됩니까? 박범계가 특혜받았다, 무조건 특혜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해야 합니까? 그게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원희룡과 한동훈이 오늘 국회에서 이 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 부분과 또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놓고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완전히 KO 시켰습니다.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여러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 말로 모두 끝냈습니다.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처럼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한준호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한준호의 사무실 집원입니다. 행신동 1082번지를 아느냐? 지난해 한준호가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한 김건희 여사의 그 일가 땅의 집원을 원희룡이 무슨 수로 그걸 기억하고 있겠느냐라는, 그걸 되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이화영의 부인이 이재명의 수호대, 개딸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지적은 참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도무지 이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인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 남편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이재명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보편적인 상식, 인륜에 어긋나는 것이죠. 이걸 사법부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재명이 그만큼 다급해졌다,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